안녕하세요. 조반장의 건축일기 조반장입니다. 오늘은 옥상 난간 작업과 창고동 계단 유로폼 설치, 전기 입선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전기 입선은 혼자서 작업을 다 했는데요. 혼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비선을 놓고 반대쪽에서 끌어당겨서 작업하는 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실 전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한쪽에서 유비선을 넣어주고 반대쪽에서 끌어당겨주면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는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요. 유비선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유비선을 구입해서 사용했는데요. 한국 유비선이 시리가 잘 찾아가지를 못하고 버벅거려가지고 결국은 일본산으로 구입을 했고요. 애초에 유비선은 일본산으로 구입하는 게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 작업은 혼자서 했기 때문에 사진이 많지 않아서 벌써 끝났고요. 옥상 유로폼 작업과 계단 난간 작업을 했는데요. 옥상 유로폼 작업은 사진에서 보듯 옥상으로 자재를 올려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창고동 계단 같은 경우에는 계획되어 있는 것과 변경이 되면서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된 거고요.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유로폼을 대고 철근 작업을 하고 벽면에 철근을 심은 다음에 거기서 이음으로 해줬습니다. 베란다 난간도 유로폼 작업을 해줬고요. 마지막 타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도 오고 눈도 와서 작업이 많이 연기가 됐습니다. 전기 작업 같은 경우는 혼자서 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스위치 같은 것도 굴곡을 조금만 줘야 되는데 많이 줘서 막힌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계 자체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 옥상의 난간 작업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설비 배관과 전기 배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형틀이 전부 다 끝난 다음에는 보강을 해주게 되는데요. 난간 같은 경우에는 보강을 확실히 해줘야지만 타설할 때 터지지 않고 매끈한 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옥상 수도도 직접 설치를 해서 보온재까지 넣어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저렇게 보온재를 넣어도 겨울에는 태수 밸브를 만들어서 태수를 시켜줘야 얼지 않습니다. 계단 탑 같은 경우에도 13.8m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옥상 난간, 베란다 난간, 창고동 계단 이렇게 하는데 총 일주일 시간이 걸렸고요. 타설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번 타설을 마지막으로 모든 골조 공사는 끝나게 되고요. 사진에서 보듯이 현장 자체가 엉망입니다. 이것은 직영 공사라 그런 것도 있는데요. 시골이라서 아무래도 이 골조 사장님 자체도 인건비 같은 걸 아끼려고 이렇게 인부 한 명을 더 쓰지 않고, 저도 직영 공사다 보니까 모든 골조 공사는 맡겼기 때문에 이 골조 공사에 대해서 현장이 지저분하거나 위험해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차로 자재가 나가고 2차로 나갈 자재들을 쌓아놓고 타설 전에 자재를 한 번 더 반출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1층, 2층까지 철거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자잘한 쓰레기들이나 위험한 것들은 나중에 한 번에 치울 예정입니다. 창문 인방 쪽은 서포트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요. 서포트 지지를 해놓은 거는 창문 인방 쪽 지지를 해준 것도 있지만 저희 창문에는 모두 눈썹이 달리기 때문에 그 눈썹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서포트를 받쳐 놓은 것입니다.
샤워실 부분인데요. 1층 화장실과 샤워실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1.7m, 1.5m 등 공간이 두 개가 생겼는데요. 1층 거실 부분에도 폐목재가 많이 쌓여 있어서 안전화를 신어도 못이라든지 날카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은 방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시멘트 안으로 물이 침투하여 1층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었고요. 현장 동영상을 찍어 놓는 것은 나중에 기록을 위해서 도움도 되지만 전선이라든지 설비가 고장이 나거나 파손이 됐을 때 어디쯤에서 고장이 났는지 파악을 하기가 쉽고요. 그 파악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하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 설비와 전기는 무조건 찍어 놓은 상황이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타설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서포트를 받쳐 놓은 상황이고요. 이 서포트들은 옥상 난간 타설이 끝난 이후에 제거될 예정이고요. 옥상 난간이 타설이 되면 옥상 난간, 2층 베란다, 창고동 계단, 각 창문들의 눈썹, 계단탑 이렇게 5군데를 동시에 타설할 예정입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이 타설하는 날에는 다행히 온도가 5도에서 10도 정도 나와서 큰 무리 없이 타설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인부들이나 현장 소장, 건축 사장, 그리고 뒤에 들어오게 되는 인테리어 사장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게 되는데요. 이런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맞춰가면서 상황을 이해해주고 서로 간에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려가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골조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장이 시골이다 보니까 인건비, 숙박비, 식대 등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공사하면서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늘어나면은 건축주도 그렇고 공사 들어온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간에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공정에 맞춰서 일정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직영공사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세탁실인데요. 저희 집은 복도도 폭이 1.3m가 나오고 계단도 각 계단마다 1.2m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용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보통의 집이라면 계단은 1m 이상 빼지 않고요. 복도도 1m 정도 빼는 게 대다수인데요. 저희는 설계할 때부터 계단과 복도는 1.3m 이상으로 넓게 뺐기 때문에 마감을 친다고 해도 1.2m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다른 부분에서 공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방이나 거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의 경우에는 현관, 계단, 복도 이렇게 공용 공간에 굉장히 많은 면적을 줬습니다. 옥상 난간도 1.2m가 되기 때문에 보강을 튼실하게 해줬고요. 십자 조인트를 비롯해서 서포트도 잘 받쳐줬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도 철거를 할 때 크레인이 와서 모든 자재들을 한번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타설을 하게 됩니다.
보통 큰 현장은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타설을 하게 되는데, 소규모 주택 현장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목조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목조주택은 목수들 4명, 5명이 끝까지 가기 때문에 현장 정리나 자기 공구들은 확실하게 챙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직영공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내만 같지 않다는 거는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사용 승인까지도 이 집 짓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